자, 유형 6번 779번 문제 소개할게. 잘 들어. 이거 숙제 하는 거야. 2의 5-x가 3x보다 크거나 같다. x-a가 -3보다 크다. 이거의 해가 없어요. 즉 공통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얘기야. 일단 연립부등식인데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푸는 거니까 10-2x 3x. 그럼 5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중학교 때 거니까. 자,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부등식은 x가 a-3보다 크다야. 그럼 이걸 수직선에 그릴 텐데 수직선에 그리는 방법은 일단 확실한 것부터 항상 그리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커멓게 잘 칠해. 그 다음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a-3보다 크다니까 x가 a-3보다 크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거든. 근데 해가 없다는 건 겹치지 않음의 뜻이니까 결국 a-3이 이쯤은 있어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확실하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 경계 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 확실하게 겹치는 부분 없어. 그렇다면 a-3이라는 놈이 2보다 큰 쪽에 있는 건 확실해. 그래놓고 나서 끝내지 말고 얘랑 같을 때도 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같은 자리인데도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는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 는이 붙었을 때 같은 자리일 때 공통인 해가 있으면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해가 없는 조건이니까. 자, 니네 입장은 어때?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이게 공통인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진짜요? 없나요? 아, 눈치를 봐. 내가 있다고 할 테니까 너희는 없다고 해. 아니, 난 그래서 너희만 있지 않아. 헷갈리지 마. 있어. 비어. 그러면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볼게. 같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게, 얘가. 그러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3이랑 2랑 똑같은 숫자라면 a-3도 여기죠.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a-3이랑 2랑 같다고 해도 공통 범위는 없는 게 맞지? 그럼 는이 붙어도 상관없는 거죠. 아, 내가 봤잖아. 내 말 봤잖아. 얘가 없다고 했잖아. 얘가 있다. 그러니까 a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는이 붙어있는 상태가 정답인 거야. 이해되지?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 이제 이 정도로 끝낼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기본이 된 거야. 이게 기본인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제 7번도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2차 연립부등식에서, 이건 1차 부등식인데 1차 연립부등식은 중등과정, 2차 연립부등식은 고등과정인데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그때 넘어가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럼 783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서 봐야 돼. 3x 더하기 1이 7보다 작거나 같다와 2x 더하기 a가 x 더하기 4보다 크다. 이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입니다.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런 류의 얘기가 2차 부등식도 또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냥 미리 보여줄게요. 정수가 2개. 예를 들면 그 151페이지를 가보면 151페이지 잠깐만 넘겨봐. 한번 돌아올까? 그냥 보기만 하자. 여기 2차 연립부등식 쪽인데요. 958번 문제를 봐봐. 958번. 거기 보면 거기도 2차식일 뿐이지만 연립부등식이야. 거기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3개일 때
학교 시험으로는 정수 x가 하나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를 말해주면서 푸는 문제가 있다고. 자, 돌아올게요. 자, 이제 할게. 이거 풀어야 돼. 어차피 연립부등식이라면 따로따로 풀어야 되니까 위에 거 풀게. 이걸 푸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푼 거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이렇게 정수 x가 몇 개 들어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마인드. 아까는 그냥 그리면 끝인데 여기는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할 때는 여기가 2라는 게 있을 때 이 앞에 정수들을 몇 개를 적어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정수 여기랑 여기 들어가야 되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범위를 찾으려고 이 말이 나오면 실제 그 옆으로 정수를 끊어서 몇 개 이상 쓰시라고. 2개다 그러면 정수를 3개 이상 쓰라고. 실제로. 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여줄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야. 두개 나오지 않을까? 2하고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4-a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거거든 뭔가?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안에 정수가 2개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냥 2개 있다라고 상상하지 마시고 -2 옆에 뭐 있어? 정수 1 있죠. 또 0 있고 또 3개 이상 쓰세요. 이렇게. 자, 이제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4-a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서 정수 x가 2개가 생기려면 이거하고 요거 이렇게 정수가 2개가 겹친다는 뜻이야. 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왜냐면 오른쪽으로 쭉 그릴 거기 때문에 요것도 포함되니까 요거하고 요게 만족하는 정수 2개라고. 그러면 4-a가 어디 있다는 뜻이냐? 바로 여기 어딘가 있다는 뜻이라고. 맞아요? 네. 그러면 2개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요걸 보고 4-a가 0보다는 큰 쪽에 있는 게 맞고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쓴 다음 마지막으로 양쪽 경계 지점에 는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의도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따지는지 보여줄게. 4-a가 0과 같을 때 라고 써볼게요. 그럼 4-a가 0이라는 건 요 자리에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네. 자, 만족하는 정수 몇 개입니까? 3개. 같은 색. 2개 아닌가? 이거 들어가죠? 얘 들어가지? 네. 얘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정수가 2개 맞지. 그러니까 4-a가 0인 건 괜찮다 이런 얘기야. 는이 붙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4-a가 1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 4-a가 여기 1인 자리에 붙어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럼 요 부분인데 정수가 2가 되고 요건 1이 안 되죠. 그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야?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야.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A의 범위를 찾는 게 문제니까 양변에 4를 똑같이 빼줄게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 -a가 되겠고 4를 빼주니까 -3이 되겠죠. 아직도 A의 범위를 구하지 않았어. A의 범위를 구하려면 -1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 조심해야지. 부등식은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해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곱하면 A가 되는 거지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3이 되는 거고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답은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 쓰기 싫은 사람들은 항상 근데 내가 이것도 답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구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위 표시할 때 왼쪽에다 작은 숫자를 쓰고 오른쪽에 큰 숫자 쓰니까 이렇게 잘 안 쓴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한 번에 쓰려면 마이너스 붙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왼쪽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여서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쓰면 바로 여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3번의 A의 범위는 정확하게 한쪽은 붙고 다른 쪽은 안 붙는 이런 식으로 범위가 생기는 거.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85번 하나를 따라서 풀어보기 바래요. 그거 안 지울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얘기했으니까. 비염이 좀 세게 안 나고 지금 내 중심 방향으로 십자가로 지금 전부 다 비염이가 감기에 걸렸거든. 뒤도 감기, 너도 감기, 얘는 비염. 업무를 풀고 싶은데 그만큼 큰 하늘이 막히잖아. 그거 돼가지고 그냥 안 걸리면 되지 않나? 이게 뭔 소리라고. 그냥 몸을 꽁꽁 싸매고 있어 그냥. 꽁꽁 싸내고 있어? 목도리를 한 3겹 정도 두른 다음에 이제 패딩 한 2개 입고 와 죽어버렸다. 집안에서 보일러 쫙 틀어놓고 그럼 절대 안 걸려. 효과 직관. 이유길 다닌다. 책 찢었어. 어떻게 풀더라? 적당하다는 건 알겠는데. 적당한 거 따로 나오면 되지 않나? 나와버렸나? 안 나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가냐 혹시? 다시 보고. 아야야야야 이해가 돼요. 잠시만요 선생님.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잠시만요. 일단 몇 개다 그러면 확실한 걸 그리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수를 계속 몇 개를 써놓은 다음에 실제로 몇 개가 들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요거랑 요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 최소한 여기쯤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쓴 다음 요게 0일 때도 되는지와 요 값이 1일 때도 되는지를 확인해봐. 잠시만요. 거의 다 했어요. 응? 기다릴게. 15초만 기다릴게. 15초요? 거의 다 됐다니까.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거의 다 됐어요. 야, 얼마 남았어? 60분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구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정답은 공개 해줘요. 그리고 준혁이 형 미분도 배웠는데 이걸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요. 안 배웠지 않나? 맞네 안 배웠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3x, 4-2x,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뭐 일단 시작은 열리 푸시고요. 정수 x가 2개 들어있답니다. 그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a의 범위를 구하고 나면 최소값을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 기본대로 이렇게 2개를 푸는 거니까 3-3x, 4-2x, 4-2x,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얘를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걸 풀게 되면은 이 x가 a 마이너스 4, 즉 x가 2분의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요까지 틀린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그리겠습니다. 정수가 만족한 정수가 2개 딱 들어간대요. 그럼 얘부터 그리는 거예요. 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립니다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정수가 2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옆에 0, 1. 0이 있을 거고 1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왼쪽으로 그릴 건데 정수가 2개 들어간다면 얘는 못 들어가는 정수니까 0하고 요거랑 요게 2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지. 그러면 2분의 a-4는 어디쯤 있어야 되는 거냐? 1하고 2 사이. 여기쯤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는 2분의 a-4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집중 안 해! 요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요 자리가 1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2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가 문제라서 먼저 이쪽부터 확인할게. 1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요렇게 생각해서 그렸더니 이게 1인 경우에요.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2개. 2개 딱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는이 붙어도 좋아. 정수가 2개지. 무슨 많이 들어본 얘기야. 그 다음 여기 2분의 a-4가 이 자리에 딱 있을 때 는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상황을 보면 3개. 정수가 요것도 포함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는이 붙을 수가 없다. 이제 A의 범위 정리할게. 양변에 2를 곱하면 그럼 A의 범위를 구하려면 이제 4를 더해줘야죠. 4를 더해주니까 4를 더해주고 4를 더해주니까 요게 최종적인 A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A의 범위를 물어보는 답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요 범위를 찾았다면 A의 최소값이 얼마? 6. 6 요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오, 쟤네 맞췄어? 잘했어. 정확하게 요 범위까지 구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2차 연립 부등식에서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는 활용 문제 중에 딱 2개요. 소금물 문제와 안돼. 나 저러면은 집에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소금을 농도 문제 만든 사람한테 뿌려버릴 거야. 화장실? 중간에 계속 급해? 아 이미 죽었나? 무덤에다 놓칠까봐 지금 중요한 거 하면 돼. 빨리 갔다 오세요. 없을 때 빨리 그럴게. 천천히 다녀야 돼. 천천히 다녀. 소금물을 갔다 오는 동안 끝냅시다. 쉬운 거니까요. 네, 제가 소금을 타오고 있을게요. 네? 맛을 보면 아나? 얼마짜리지? 네. 이거 4% 농도 좀 되는데 이거 하면서. 거의 뭐 이 영상은 우리 채은이를 위한 거죠.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걸로. 자, 이제 소금물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잘 들어. 뭐 적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아니면 뭐 필요하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영상을 뭐 보내주든지 할게. 아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중학교 때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익숙한 게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어이씨, 학원 티가 딱 나네. 거석씨. 급했어. 야, 천천히 하고 있었어. 빛의 속도인데? 좀 천천히 오지. 뭐? 진짜 어렵네. 거리 속력 시간을 요 표에다 집어넣게. 원래 거리 속력 시간의 기본식은 속력이 기본 공식이야. 속력은 시간 곱 시간분의 거리.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거리를 위에다 쓰고 속력하고 시간을 밑에다 쓰는 거야. 이게 거리, 시간이 T지. 거리가 여기가 속력, 시간. 그래서 내가 거속시라고 기억했던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게 기본식인데 그러면 만약에 저걸 보고 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밑에 게 곱하기 꼴이죠.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죠? 속력이 시간분의 되게 싫어. 거리. 아직도. 그냥 뭔 내용인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리, 속력, 시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식이 뭘까? 아까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세 가지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식. 속력. 원래 공식은 속력으로 나온 공식 맞죠? 근데 얘는 나잖아. 요걸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만큼 거리가 100m인데 얘가 초속 5m/s로 갈 때 뭐 이렇게 나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미터퍼스는 겁나 빠른 건데. 자, 그러면 너 정도 되죠? 아, 체육인이잖아. 너. 근처에 태릉. 네? 태릉 선수촌에도 있지 않았었어? 아니요, 저는 성공. 뭐? 자,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식을 하나 더 보여주면 한때 내가 배구부하고 축구부를 하긴 했지. 태권도부도 하기도 했고. 농도 공식이 있어요. 농도 공식이 뭘까요? 아, 그 소금 물 그 전체 소금 더하기 물이죠. 소금 그 중에 소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느냐는 비율. 아 농도 그러니까 이 전체 양에 그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는 비율이 농도인 거야. 소금 내 양.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0%니까 퍼센트 곱하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저를 옮겨봐봐. 그러면 버석씨랑 똑같이 옮겨볼 거야. 맨 위에 뭐가 들어가는데?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 들어가죠. 농도분의 소금의 양 하면은 소금물이 나오게. 여기가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소금물이요. 소금물의 양인 거지.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인 거야. 자, 이제 설명할게. 이 소금물의 양, 또 소금의 양, 또 농도, 이 공식도 아까처럼 말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소금물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 소금의 양을 구하시. 아 소금 원래 공식은 농도로 쓰여진 공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식은 소금의 양. 네, 소금의 양이 가장 핵심인 거야. 자, 소금의 양 어떻게 쓸 건지 불러봐봐.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이게 핵심인 거야. 100분의 99는 다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대신 농도가 5%다라고 얘기해주면 저 농도 자리를 5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 100분의 5. 100분의 5야. 5%란 말이 100분의. 아, 퍼센트가 100분의란 말 알지? 네. 자, 미국 화폐가 1달러가 기본으로 했을 때 1달러의 100분의 1이 얼마죠? 100분의 1이면 1센트죠. 그래요? 아, 1센트 몰라? 네. 제 한국인이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구만. 저 유학 보내줘요. 그럼 제가 대화해드릴게요. 허가 뭐뭐당 이런 뜻인 건 알지? 포도당. 아, 씨. 우와! 자, 센트가 100개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당 얼마 이런 뜻이 퍼센트야. 자, 하여튼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오바고. 자, 됐어. 농도는 100분의 1로 쓰면 되는 거야. 이 식이야. 소금물 문제에서의 핵심은 소금의 양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하나 배웠던 것까지 추가 나온 김에 전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전류? 그 저항 아니까 그 전류 이거지. 전압. 여기가 이제 I, R, V. 아 그래서 I는 R분의 V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옮겨봐 저기다가. R 위에 뭐가 들어가? V VIR. 여기가 V가 되지? R 다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얘기만 하려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걸 기본으로 쓸 거다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풀 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라고 얘들아. 문제가 예를 들면 10%짜리 소금물 100g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봐. 10%짜리 소금물 100g. 그럼 나는 이렇게 그릴까? 10% 100g. 응? B컷 잘 못 그리는데. 그걸 다 세죠. 안 남아있겠지, 그지? 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20%짜리 소금물 300g을 섞을게요. 그럼 섞은 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걸 물어본 거야. 400. 그러면 확실한 거는 얘네들 섞였으니까 400g인 거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몇 퍼센트냐 이걸 물어본 거야. 1500. 나는 중학교 때 이거를 풀지 2500. 않았죠. 2500분의 400 하면은 25분의 4니까 자. 16%. 해볼게요. 핵심은 그거야. 소금량인데 여기 소금 들어있겠지? 네. 여기도 소금이 들어있어요. 들어있겠지? 섞었잖아. 네. 그럼 소금이 갑자기 막 어디서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거 섞었으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이랑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을 합치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량과 똑같을 거야. 그게 내용이야. 아, 저게 소금.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량 계산해봐. 아, 소금량이죠, 저게. 10. 말을 해도. 자, 불러봐. 뭐가 소금물의 양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소금의 양 부르라고. 그 10 아니에요? 저 10이 뭔데 그러면? 아니, 저 100이 뭔데? 100은 소금물이야. 근데 저기 소금의 양이면 10 아니에요? 소금 100분의 10 아! 곱하기 100. 여기가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이고 합치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 맞잖아. 잘못한 거 아니죠? 진짜 잘못한 줄 알았네. 요거죠? 네. 쓰는 것도 쉬워. 100분의 쓴 다음에 이거 곱하면 되니까. 이쪽은 100분의 물음표 곱하기 400. 끝났어. x 얼마인지 뭐 다 구한 거 아니야? 네. 이게 소금물이야 그냥. 쉽잖아. 이게 소금물이야 이게. 네. 그래서 뭐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서 쓰면 여기 안에는 10g 소금이 있었던 거고 여긴 60g 소금이 있었는데 계산이 4x니까요. 그럼 x는 4분의 70, 2분의 35%, 17.5%가 되는 거죠. 아니 저거. 자, 그러면 소금물 문제는 해결이 끝난 거야. 근데 니네는 기본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써진지랑 뭘 기준으로 보통 따지면 되는지. 그럼 니네 중학교 때 한 거 기억나냐? 여기다가 소금을 50g 집어넣었다. 막 이런 문제도 있었고. 네. 물을 100g 더 그냥 물을 100g 섞었다.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좀 많이 덜 짜거나 짰나 봐. 소금을 50g 소금을 10g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량 플러스 그냥 플러스 10 하면 여기 섞이면서 110g의 양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지? 끝났고 물을 섞었다 그러면 소금량은 하나도 더해지는 게 없지. 소금 물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연하게 되겠지. 뭐 그런 거니까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소금 양이 얼마만큼씩 들어갔으니까. 백종원도 자, 아니고 문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알아서 쓸모 없을 거야. 백종원 쓰잖아요. 내가 그럼 백종원처럼 한번 보여줄까? 네. 팔을 딱 꼬집은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을 때 한 꼬집, 두 꼬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찝은 거 네네. 꼬집면서 두 꼬집. 이렇게. 자, 문제 풀게. 코 휘어지겠다. 자, 791번 10%짜리 소금물 300g에다가 2% 소금물을 섞어서 5% 이상 7% 이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5%라고 하는 놈은 양으로 300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냥 5%를 기준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300 더하기 x의 7%를 기준으로 쓸게. 그 양쪽 경계니까 그 연계 지점만 쓰면 돼. 자, 이제 아까처럼 해볼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요만큼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양은 요만큼인데 요렇게 됐을 때 소금 양은 이렇게 12번. 요렇게 되는 게 바로 5%가 됐을 때의 섞은 양이겠죠. 자, 100은 다 똑같이 날려버리도록 할게. 그럼 여기가 3000 더하기 2x 1500 더하기 5x 3x
1500. X는 X는 500. 즉 500g 딱 섞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7%가 됐을 때 씁시다. 100분의 10 곱하기 300 플러스 100분의 2 곱하기 x 100분의 7 300 더하기 x 마찬가지 3000 더하기 2x 2100 더하기 7x 그럼 5x가 900 x는 5, 1은 5, 5, 8, 40, 180 8이었네. 젠장. 따라서 x는 180g 이상 500g 이하로 섞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림 그려놓고 그걸 보고서 적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부등호 방향이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얘를 많이 섞을수록 연해지는 거예요. 얘는 10%짜리인데 2%짜리 소금물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농도는 연해지는 그런 건 이해가 되니? 네. 농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소금물 Xg을 더 많이 섞었을 때가 얘야. 얘가 제일 적게 섞었을 때고. 그러니까 적게부터 많이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소금 문제 별거 없죠? 저게 또 이게 또 구하기 엄청나고 하나 그러니까 니네가 왜 소금물을 싫어했던 거야? 중학교 때? 너무 꼬았어요. 아니 꼬아도 바꿀 게 없는데? 아니 그 약간 뭐랄까 그 꼬긴 하는데 약간 내가 말했잖아 막 물 붓고 소금만 막 넣고 해도 상관없어. 식 하나뿐이야 이거. 왜 짜는 왜 짜증 냈던 거야 도대체? 맞아. 소금 넣고 식기고 물을 증발한 다음에 숫자가 다시 크고 물을 부은 다음에 증발을 또 시키는 맞아. 아, 계속 개념이 퍼센트 개념이 좀 약해서? 근데 아까 내가 몇 퍼센트 몇 그램 이렇게 그림 그려놨을 때 그거 헷갈리나요 혹시? 아니 퍼센트 그게 아니라 길어지니까. 계속 그 넣었다 뺐다 넣었다 왠지 뺐다 계산하기 싫어서 짜증 냈다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해할게. 아니, 한 번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소금물도? 그럼 니네가 뭐 소금을 몇 번 뭐 섞었다고 하는 게 뭐 몇 개나 더 이렇게 있어? 없지. 정확하게 그램을 재가지고 딱 그냥 한 번 넣고 말면 될 것이지 왜 넣고 뺐다 해가지고 하는 거 고생한 근데 게 이제 측정 양으로 100g을 못 집어넣으니까 문제죠. 자, 그다음 유형 10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목이 별로 안 좋다, 그지? 과부죠. 그렇죠.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자를 과부라고 하잖아요. 과부족이면 싱글, 돌싱. 자, 두 개가 똑같은데 말만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의자 문제로 통일. 그래서 말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한 텐트에 3명씩 들어가서 하게 되면 5명이 남고 한 텐트에 4명씩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텐트가 2개 남는다. 뭐 이런 식이니까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어쩌고 뭐 5명 앉으면 어쩌고 이런 거나 귤 상자에 3개씩 담으면 5개 남고 5개씩 담았더니 귤 상자가 2개 남아. 이게 뭐가 달라 문제가. 다 똑같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얘기를 해줄게. 자, 801번 가지고 내가 문제 답을 써줄 테니까 이 문제 지금 기억나요 혹시? 안 나요? 기억나는 사람 좋아요. 그 뭐지 악수한 거 그것도 있지 않나요 이거? 이거 문제 유형에서 악수 한 거 있잖아요. 한 명씩 악수해가지고 동그란 테이블.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저건 기억. 악수 개수 같은 건 니네가 고1 맞아 공식이 있긴 해. 수학 하 들어가면 금방 쓰게 될 거예요. 10쌍의 부부가 만났다. 근데 이쪽 남자랑 저쪽 상대방 와이프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악수 몇 번 하면 되지?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다 어색해가지고 못하죠. 자, 간다. 의자 문제 핵심을 얘기해 줄게. 식세우는 방법이야. 일단 들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의자가 되게 여러 개 있어. 의자의 개수를 모르는 상태. X개야 지금. 그래서 의자가 있는데 무슨 뭐 교회나 뭐 이렇게 큰 대강실 같은 데 있는 긴 의자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 긴 의자에 해당되긴 하는데 여기도 뭐 옥조에서 앉아 그러면 4명도 앉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앉으면 불편하니까. 어쨌든 의자가 쭉 있어. 몇 개냐 하면 의자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의자가 X개 있다고 치자. 그림을 잘 봐. 자, 이때 조건 줄게요.
4명씩 앉으면 6명 남아 서 있대. 근데 5명씩도 앉혔더니 의자가 4개 남는데요. 남아. 아이 문제도 더럽게 됐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의자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의자의 개수를 x. 어쨌든 X개입니다. 핵심을 잘 놓치면 안 돼. 일단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정확한 학생 수를 표현하는 문장이야. 왜? 의자가 몇 개 있다고 가정했어 지금? X개. 4명씩 꽉 앉았어. 그럼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야? 4X명. 근데 5명 서 있어. 6명 서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학생 수는 4x 플러스 6명이죠. 자, 이제 이 상황만 잘 이해하면 돼. 5명씩 앉았대. 그러면 의자가 몇 개 남아? 6개. 아 4개. 4개가 남았지. 이 의자가 4개 남았다는 얘기가 빈 의자가 4개예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20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비어 있어. 요거 비어 있어. 요것도 비어 있고. 요것도 비어 있고. 요 4개가 빈 의자라고. 의자가 남는다는 말이 비어 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상상해. 5명씩 꽉 채워 앉은 의자는 몇 개야? 4개 뺀 거니까 x에서 마이너스 4. 그래서 틀린 거야. 아, 에? 상황을 잘 봐봐. 의자가 4개 남았다는 건 빈 의자가 4개라는 거야. 그러면 빈 의자가 아니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꽉 채워 앉았다고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면 빈 의자가 아닌 거야. 그럼 4개는 빈 의자야. 그럼 이 의자에는 5명이 다 앉아 있다고 확신해 못해? 못하지.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최소 한 명이 앉아 있는 거라고. 제일 많아봤자 5명. 그러면 무조건 5명이 꽉 채워 앉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의자는 여기까지죠. 여기는 1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3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고. 상황 다시 봐. 전체 몇 개? X개. 4개는 빈 의자. 그러면 사람이 5명씩 꽉 채워서 앉아 있는 거 확실하게는 요만큼. 왜? 마지막 의자에 1명은 앉아 있는데 5명이 꽉 채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지. 그러니까 빈 의자가 아닐 뿐이야. 5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5명이 확실하게 앉아 있는 의자는 5개를 빼고 x-5개가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자, 이게 이해가 되면 끝났어, 이 문제. 지금 이해되냐 안 되냐? 솔직히 말해. 되는 듯 해요. 이거 말고. 자, 의자가 X개 있지. 빈 의자가 4개야. 그러면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는 X 빼기 4개가 맞는 거지. 네.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확실하게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5명이 확실하게 앉아있는 의자는 요거 말고 요 앞에까지는 확실하게 앉아있는 거지. 그게 이해되냐고. 네. 수현이가 거기서부터 이해돼. 거기를 대충 뭐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넘겨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 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체가 X개야. 여기가 몇 개야? 4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X-4개지. 근데 요 마지막 의자는 확실하게 5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선생님이 물어본 게 확실하게 5명이 앉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요거 바로 앞에까지, 여기까지지. 네. 그럼 X-4개에서 하나 더 빼. 그러니까 X-5개는 확실하게 앉아 있는 거고, 이 맨 마지막 의자는 1명 이상, 5명 이하로 앉아 있을 거라고. 그게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4x 플러스 6명이라는 건 5명씩 x-5개에다가 최소한 1명 이상 앉아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5명씩 x-5개 의자에다가
최대 5명까지 앉아 있는 거니까 요게 x 그러니까 4개 남는다고 할 때 x 5개까지가 확실하게 5명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이 식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서연이가 앉아있는 의자를 보고 비어있는 의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한 명은 최소한 있는 거야. 꽉 채우면 3명인 거고 지금. 그런 식인 거지. 그래서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이만큼에다가 요만큼에다가 한 명 이상 5명 이하로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학생 수야. 이 얘기야. 거의 70% 왔죠? 100%는 아닌가요? 100%. 말 바꿔줄게. 어떤 의자가 있는데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아. 6명씩 앉았더니 5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2개가 남아. 자, 제가 시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4x 플러스 7명이 진짜 학생 수. 그럼 의자가 2개가 남아. 그러면 x 마이너스 2개 중에 5명씩 꽉 채워 앉은 의자는 x 마이너스 3개죠? 그러니까 5명의 x 마이너스 3개에다가 그 마지막에 1명 이상 앉아 있는 거고 5명씩 x 마이너스 3개 앉은 다음에 최대 5명 이하로 앉아 있는 거야. 누가? 4x 플러스 7명이라는 거야. 거의 스토리텔링처럼 얘기하면서 쓰면 식 자체가 별로 복잡하거나 어렵게 우리 진이 갑자기 어서 뒷깔기 시작했어. 어디야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개? 그러니까 몇 개 남았다고? 의자가? 여기 남은 의자, 빈 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럼 여기는 몇 명 앉았는지 사실 몰라. 그럼 여기까지가 꽉 찬 의자야. 그럼 전체가 x개인데 2개 빼고 하나는 또 불확실해서 빼고 확실한 건 x 마이너스 3개라고. 그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여기까지에다가 이제 여기에 1명 이상 5명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이러면 니네가 중학교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제 잊어먹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복습이 되는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거속시하고 정자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이제 중등과정 내용은 그 정도에서 그 앞에 첫 단원 떨어졌다. 그냥 안 줘도 돼. 이따가 갈 때 줘도 되잖아. 그러면 그 부등식 들어간 것 중에서 풀어볼게. 6, 7, 10, 13 이렇게 4개의 유형은 풀어오기 바랍니다. 6, 7, 10, 13 그렇죠? 해도 1. 자, 이제 고등과정을 소개할게. 선생님 일지는요? 어? 일지. 일치 써야죠. 지금 딱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인데? 48분이. 야, 이거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꼭 해야 되는 니네가 거는 10분씩 일지를 쓰진 않지? 아니요 10분씩 일지 쓰려고요. 오늘 배운 게 많아가지고. 때에 따라 그때 달라요. 제가 컨디션에 따라 배움의 양이 좀 달라져가지고. 왜? 네. 어떡하지? 오늘 아침부터 엄마가 가서 알바하고 돌아오고 바로 그냥 계속 쉬어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말 붙여가지고 이 시간 다 썼겠네, 그지? 네, 벌써 자, 1분 지났어요. 그러면 이 스텝, 그러니까 130페이지. 우리 그냥 딱 한 개만 하죠. 뭐.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남은 이제 그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뭘 배울 거냐면 진짜 핵심은 2차 부등식 풀기야. 근데 시험 문제에 1차 부등식 중에 아까처럼 중학교 때 배운 그런 게 아니라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 문제는 출제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배워야 될 거는 1차 부등식 중에서는 절대값 포함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부등식 풀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문제가 그 유형 14, 15, 16, 17 이렇게 그 4개의 유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그거 배우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2차 부등식도 써 있는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을 어디서 봤지? 방정식 할 때 봤지? 또 네. 언제 봤지? 함수 봤지? 그때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요 자리에 0 쓴 거라고 했지? 그 y 대신에 0을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y가 0이라는 게 무슨 말? 그 x축. x축. 그러면 2차 함수를 기본으로 방정식이란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랑 같아지는 곳. 그게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차 함수 그래프. 얘는 뭐? x축.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림 중에 x축과 만나는 것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2차 부등식의 답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다 이렇게 됐는데, 함수 그래프에서 작다 크다의 개념은 위야 아래야 이런 게 되는 거야. y값이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이 말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곳, 다시 말하면 x축 아래에 해당되는 방정식이라면 x의 값을 쓰는 거고, 부등식은 뭘 쓰는 거죠? 방정식은 x 값을 쓰는 거야. 부등식은 그렇지, x의 범위 쓰는 거야. 자, 이제 해석해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x의 범위를 표시해봐. x축보다 아래가 어디야? 여기 아니야? 네. 그 부분에 x의 범위, 이 부분에 x의 범위를 쓰라고. 그러니까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은 쪽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게 2차 부등식을 쓰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도 포함해서 베타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는 범위 이렇게 쓰는 거지. 네. 그럼 0보다 크다를 풀면 x축보다 윗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하고에 해당되는 x의 범위 쓰는 거야. x의 범위.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쓰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는이 붙었다면 네. 이게 2차 부등식 풀이라고. 이해돼? 지금 내가 무슨 뭘 나가려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내용의 기본을 얘기해 놓고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가려고 해. 그러면 자, 요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그래프야. 자, 이거 답 써볼 사람. 저요. 뭐라고 쓸래? 아 잠시만요. 0보다 큰 거잖아요. 이거 x축 x축이니까 x축. 위. 그럼 다 아닌가요? 아니죠. 아 a보다 알파보다 크거나 알파보다 작다. 그걸 조금만 좀 쉽게 표현하면 알파 그 알파 빼고 절대값. 알파 빼고 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답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알파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이때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죠. 네.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보고 이거 풀면 다. x는 모든 실수. 이거 풀면 다. 모든 실수. 이거 풀면 없음. 해가 없다. 그치? 2차 부등식이 결국 2차 함수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다 같은 동네 애들이다. 이게 고등과정의 부등식까지의 목표인 거야. 자, 이제 일치 씁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 1분밖에 없어요, 선생님. 5일밖에 없어. 10시까지 쓸 거야. 선생님 학원차. 뭘 들은 거지, 저거? 선생님.
내 목소리는 항상 무시합니다. 다리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카리스마한테. 제이언스, 수현스, 건우스, 네, 보강 안 돼요. 서윤스, 손달, 진이, 준혁이, 내가 아니니까 나팔 짧으면 지면 나는 팔이 길다. 준혁아, 네? 너 소윤이 좋아하니? 아니요. 그래.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죠. 네, 이제 임자 있어요. 응? 임자 있어요. 너 뭐래?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와 많은 적이 있는.